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달력의 흥미로운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모습이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달력 역사는 매우 복잡하고 흥미진진한 여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중국의 영향을 받아 음력을 사용해왔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약 1500년 동안 음력체계가 우리 생활의 중심이었죠. 음력은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만든 달력으로 한 달이 약 29일에서 30일 정도였습니다. 이 달력은 농업사회였던 우리나라의 생활 리듬과 매우 잘 맞았습니다. 조선 전기까지는 중국에서 만든 달력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달력 체계를 만들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천문학에 깊은 관심이 있었고 장영실 같은 뛰어난 과학자들과 함께 다양한 천문기구를 제작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칠정산이라는 천문 계산서였습니다. 칠정산은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에 맞는 정확한 천문 계산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경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나는 시간이 약간씩 달랐거든요. 세종대왕은 이런 차이를 정확히 계산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달력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음력이 공식 달력으로 사용되었지만 19세기 말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개화기에 들어서면서 서양의 태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태양력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주기를 기준으로 만든 달력으로 1년이 365일 또는 366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서구 열강과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국제적인 표준 달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외교 문서나 통상 관련 업무에서 서양 달력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음력이 주를 이뤘습니다. 대한제국 시대인 1896년 고종 황제는 건양이라는 새로운 연호와 함께 태양력 사용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직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관공서에서는 태양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일반 백성들은 여전히 음력을 따랐습니다. 1910년 일제강점이 시작되면서 달력 체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이미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의 그레고리력을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서도 같은 달력을 사용하도록 강요했습니다. 1912년부터는 공식적으로 태양력이 조선의 표준 달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민중들에게는 갑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용해온 음력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농사철을 알려주는 24절기가 음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혼란이 컸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학교나 관공서에서는 태양력을 사용했지만 가정에서는 여전히 음력을 병행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설날, 추석 같은 전통 명절들은 계속해서 음력으로 쇠었고 조상의 제사나 관혼상제도 음력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런 이중체계는 해방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1945년 광복과 함께 우리나라는 다시 달력 체계를 정비해야 했습니다. 미군정 시기에는 서양의 그레고리력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국제적인 표준에 맞춰 그레고리력을 공식 달력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레고리력은 1582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제정한 달력입니다. 이전에 사용되던 율리우스력의 오차를 수정하여 만든 것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달력 체계입니다. 이 달력은 1년을 365일로 하되 4년마다 한 번씩 2월 29일을 추가하여 366일이 되는 윤년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독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서양력을 사용하면서도 전통 명절과 관습은 여전히 음력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런 이중체계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서양력 기준으로 일하지만 설날과 추석은 음력으로 쇠고 생일도 음력으로 챙기는 가정이 많습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친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서양역의 사용이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모두 서양역을 기준으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교육에서도 서양역을 중심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젊은 세대일수록 서양역에 더 익숙해졌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컴퓨터와 전자기기가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기들은 모두 서양역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서양역의 비중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은행 업무, 공공기관 업무, 각종 서류 작성 등 모든 것이 서양역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젊은 세대도 설날이나 추석 같은 대명절만큼은 음력 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주를 보거나 태기를 할 때는 여전히 음력을 사용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제표준에 맞춘 달력 사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국제 비즈니스, 인터넷 통신, 해외여행 등 모든 분야에서 서양역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달력 체계도 완전히 국제 표준에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는 달력은 서기를 기준으로 한 그레고리력입니다. 서기 1년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해로 추정되는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체계에서 서기 이전은 BC, 서기 이후는 AD로 표시합니다. 한국에서는 서기 대신 서력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한국의 달력에는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공휴일 체계가 독특합니다. 서양역 기준의 신정과 음력 기준의 구정을 모두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 오신 날, 추석 등 전통적인 음력 명절들도 공휴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요일 표기에서 한국어 특성이 나타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요일명은 음양오행설에 바탕을 둔 전통적인 표기를 사용합니다. 월화수목금토일은 각각 달, 불, 물, 나무, 쇠, 흙, 해를 의미하는데 이는 중국에서 전래된 것입니다. 셋째, 24절기를 여전히 표기하는 달력들이 많습니다. 입춘, 우수, 경칩 등 24절기는 농업사회의 계절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였는데 현대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농사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달력과 관련된 흥미로운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젊은 층은 스마트폰의 달력 앱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런 앱들은 서양역과 음력을 동시에 표시해주고 한국의 공휴일과 전통 명절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화된 달력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날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관리, 할일 목록, 기념일 알림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 달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달력이 단순한 시간 측정 도구에서 생활관리 도구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의 달력 문화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서양역에 더 익숙하지만 여전히 설날이나 추석 같은 대명절은 음력으로 쇠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체계는 한국 사회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달력은 어떤 모습일까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스마트하고 개인화된 달력이 등장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개인의 생활 패턴을 분석하여 최적의 일정을 제안해주는 달력,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입체적인 달력 등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달력의 기본 기능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측정하고 중요한 날들을 기억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사회에서는 과거의 지혜와 현재의 편리함을 모두 담은 달력이 계속 사랑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한국 달력의 역사는 단순히 시간 측정 방법의 변화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전통을 어떻게 지키면서도 현대적 변화를 수용해왔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거울이기도 합니다.
수천 년간 사용해온 음력에서 서양의 태양력으로의 전환,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강제적 변화, 해방 후 새로운 체계의 정착, 그리고 현재의 이중 체계까지. 이 모든 과정은 한국인들이 얼마나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민족인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달력은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과 전통은 지켜나갈 것입니다. 설날 아침에 세배를 드리고 추석에 송편을 빚으며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24절기를 기억하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달력 문화의 진정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달력을 볼 때 단순히 날짜만 확인하지 마시고 그 속에 담긴 긴 역사와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 보는 달력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